알겠습니다. 조영국입니다. 저는 처음 여기 그 강남 경제인포럼 그 셋업하셨을 때 제가 2002년, 2003년도에 바이오 붐이 일어서 그때 제가 그 정경련 바이오 CEO 교육 프로그램에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제가 제일 많이 취재하고 있어서 강사로 갔다가 야 이거 내용 좋은데 너도 들어가지고 잡혀가지고 그때 1회, 2회 하고 이영모 원장님이 그때 정경련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어져서 제가 거기에 막내였는데 지금 20년째 막내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고참이셨던 분들이 지금 80이 넘으셔가지고 골프 잘 못나오시고 그래서 최근 한 5, 6년 사이에는 최창규 대표님 포함해서 그 주니어들 모아가지고 지금 한 170명 되시고요. 골프 나가면 한 52명쯤 나갑니다. 매째 주 금요일 나가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 정경련 바이오 CEO 클럽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반갑고요. 저는 명건 태평양에서 케토톱하고 대머리 치료제 트러블 피부 의학연구소에 있었고요. 7년 후 마케팅 팀장하다가 2000년도에 벤처붐이어서 창투에서 국내에 5년, 해외에 5년 그래서 10년 동안에 1,500개 검토해서 45개 투자해서 150개 실수하고 45개 투자하고 25개 정도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건 메디톡스, 크리스탈조믹스, 바이오미나, 바이오메드, 시젠 이런데 제가 상무부사장 이런 것도 했었고요.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됐을 때는 저하고 이제 최창규 대표님하고 몇 사람들이 왜 미국은 저희가 이제 해외 나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해요, 미국 사람들 똑똑해요, 일본 사람 똑똑해요, 이스라엘 사람 똑똑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훨씬 일 열심히 해요. 늦게까지 일해요. 술도 잘 마셔요. 못 살아요. 왜 그러죠?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7, 80년대 못 살았던 거는 뭐 부정부패도 많고 뭐 시스템이 안 됐는데 여전히 약간 애매해요. 지금 꽤 잘 사는데 뭔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스마트해 보이지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약간만 일해도 돈 훨씬 많이 벌고 비슷한 일이면 몇 배씩 벌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파란스타워 30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저하고 최 대표님하고 포블리우스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 같이 좀 이런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해서 몇 번 논의하다가 주말에 저희 등산도 다니는데 두 분 사진 빼드리려고 두 분 빠지고 저는 좀 쪘어요. 근데 매주 모여가지고 정리하는 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을 되게 좋아하지만 돈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교육을 안 시켜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또 홍익인간 정신에 의해서 다 나눠주기를 바래요. 근데 자기는 돈 얘기를 안 하지만 저 속에는 돈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에 많이 겪었잖아요. 공정과 정의와 평등, 평화 막 이렇게 외쳤는데 정말 뒤에 보면 보수 집단보다 훨씬 더 사악하게 했던 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을 앞에서 얘기 안 하고 뒤에서 그랬을까요?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돈이나 금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니까 사실 뒤에서 다 또 따로 해요. 그걸 그냥 꺼내놓고 야 이번 비즈니스는 누가 얼마 가져가고 누가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럼 불만 있으면 얘기해. 그럼 불만 얘기 안 해요. 그가 뒤에서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자기는 그냥 아이템만 내고 소개만 해고 뒤에 신제품 개발 뭐 이런 거 다 우리 회사에서 다 했는데 대기업이라고 9.5 가져가고 우리 0.5 또 다행이죠. 우리 거 없애가지고 특허 빼서 가요. 근데 미국은 벤처기업하고 빼어가기 위해서 나중에 그 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훨씬 커요. 제가 VC였으니까 94년 5년도에 전 세계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분기별로 1, 2조였어요. 그러니까 한 1년에 6, 7조였어요. 작년에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가 얼마일까요? 작년 재작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그냥 한번 게스해보세요. 1000조. 1000조? 아니 5조였는데 지금 1000조 2년 만에 네, 그냥 시간 없으니까
한 350조에서 400조쯤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도에 제가 벤처캐피탈로 바이오 분야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을 때 정부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핸디소프트 아시는 분? 핸디소프트. 다음 아시는 분? 새로운 기술을 아시는 분? 예, 아시죠? 새롬하고 핸디소프트 문제가 터졌어요. 장에서 2조까지 올라갔다가 알고 보니까 다 전문 IT 쪽 사람들이 이건 그냥 200억, 300억 다이얼 패드 이거는 기업가치 많이 가봤자 200억인데 어떻게 2조까지 가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정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IT든 바이오든 니네들 정말 될 거에 딱 핀포인트로 투자해가지고 밀어줘가지고 성공해야지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거품 끼고 구름 끼고 이거 문제가 있다. 굉장히 공무원적인 마인드죠. 무조건 우리나라는 실패율이 없잖아요. 사실은 실패가 많아요. 어리 스테이지에. 그런데 계속 공무원들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무조건 규제예요. 신라단 생기면 반신라단, 신라단 같은 제2의 신라단 절대 안 생기게 한다. 그래서 규제를 막 올려요. 아까 이제 그 변호사님 설명 잘하는데 그 안경재 변호사님이 규제를 정말 잘 만들어야 돼요. 규제를 너무 없애도 안 되지만 너무 높이 하면 이게 안 되죠. 그 나라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 벤처 금융이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해롱이 다롱이 새롱이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많은 사람이 손해난 것 같지만 지금 다음이 50조, 100조, 네이버가 70조 그때 몇천억 손해났다 뭐 난리가 쳤지만 전체 나라 살림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차피 자세한 내용들은 다 책자에 있으니까 그걸 지금 짧은 시간에 막 페이지 넘겨가면서 설명하는 것보단 여러분들 여기 다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다 전부 다 선배님들이신데 세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필로소피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왜 미국은 자세한가 다시 돌아가면 세계가 벤처 비즈니스가 이제 워킹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2000년대 초만 해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처럼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에 출장가면 중국에 막 개혁 개방이 94년도에 되고 막 커져가지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지자체하고 공무원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뭐 특구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기술 가져가면 막 투자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중국에서도 야 이렇게 하다가는 다 망한다. 이거 뭔가 거품이 큰 문제 있다. 그런데 벤처가 성한 나라들 미국,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은 지금 20년이 지나고 보니 대박 잘 살아요. 근데 벤처를 굉장히 불안해하고 편애하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의 나라가 있어요. 굉장히 잘 살던 나라 중에 어디죠? 일본. 저는 태평양 연구소 때 이제 뭐 1호 1등 해가지고 연구원으로 이제 일본 특파원 같은 것도 가봤는데 일본 사람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성실하고 몇 사람 딱 모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근데 새로운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논의는 되게 잘 돼요. 진행은 안 돼요. 또 회의해요. 그 다음에 참견이니까 또 회의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리가 되고 과장쯤 되면 55세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30세 과장이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10년 전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리다 안 건너가요. 굉장히 안전하고 저 돌다리 매우 안전하고 우리는 그냥 건너가다 플라스틱 다리 몇 명 앞에 죽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그 강을 건너죠. 그러면 어떤 게 나은가? 야 죽는 위험이 있잖아. 지난번에 그 IT 에너지 막 발표했던 회장님, 이 회장님 말씀 듣고 초창기였던 거 저하고 야 저렇게 위험한 그 10건 중에 한 번만 실패해도 확 망하는 저 사업을 어떻게 해? 그런데 누군가는 하잖아요. 엔터프리너. 그럼 우리 투자자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회사들의 10개, 20개 투자는 하나가 되면 뚫리는 거잖아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벤처 금융은 리스크한 아이디어로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지만 벤처 금융이 실패를 안 합니다. 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제가 아까 다시 공무원과 투자에 대해서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 어떤 뛰어난
공무원들은 야 이게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실패 안 할 수 없을까? 오늘을 내다보면 안 돼? 바이오 전문가, IT 전문가, 투자 전문가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해롱이 다롱이 새롱이 중에 다롱이를 먼저 다음을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지.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이 기술이 어떻게 이벌브할지, 또 엔터프리너가 어떻게 끌고 갈지, 어떻게 제휴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럼 어떡하죠? 그거를 100개를 해봐야죠. 그럼 다음 단계로 50개가 가고, 다음 단계로 20개가 가고, 다음 단계로 10개가 가고, 다음 단계로 5개가 몇 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벤처 기업이 벤처 대기업이 되는 시스템이 제일 잘 갖춰진 나라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대만, 한국, 저 뒤에 일본.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사이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어쩌고 해서 일본이 어렵다. 사실은 이노베이션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저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세계 15위인데 12위인데 이 정도 사용은 잘 됐어. 삼성, SK, LG, 현대를 쪼개서 우리 어려운 사람 나눠주면 우리 10년 잘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는 이제 죽을 때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이제 현재 남자들은 평균 83세, 지금 돌아가신 분들 평균이 사고사까지 치니까 사실은 80대 후반이에요. 여자들은 88.6세예요. 제가 지금 50대 중반이니까 50대 중반은 운 나쁘면 95세, 운 좋으면 100세. 지금 태어난 애들은 그냥 120세. 그래서 지금 바이오 의료 건강이 점점 발전하면 잘못하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쭉 보시면 참고로 저희가 최창규 대표님이나 제가 굉장히 비싼 강연자들인데 책을 100권이나 한 50권 사시면 가서 이렇게 멋진 강연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뭐 가져왔어? 카드기?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쓰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모임에서 쓰실 때 책도 좀 많이 사주세요. 다시 미국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연구원 출신이 MBA 하고 나서 연구도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융권을 보니까 연구 굉장히 잘해서 특징을 2번이나 했으니까 7년 동안에 금융권을 봤더니 금융권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짜여져서 틀 맞추는 거에 취급받고 하려고 해요. 근데 미국 갔더니 벤처 캐피탈로서 완전히 시스템을 잘 갖췄어요. 아까 말씀드린 100개 원리 투자해서 50개 망해도 나머지가 세컨더리로 돼서 돈이 돌게 돼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미국이 왜 계속 발전하죠? 그렇게 더 똑똑한데 상위 0.1%가 천재여서 우리는 상위 1%가 천재인데 왜 그렇죠? 제도를 잘 만들어서. 무슨 제도를 잘 만들었죠?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세계에서 다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요. 그래서 석박사를 따요. 그리고 뭐 하죠?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PhD 따서 자기 교수님이 세운 회사에 같이 껴서 아메리칸 드림을 해요. 그게 왜 되죠? 벤처 캐피탈 금융이 잘 돼 있어요. 기술 사업화되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교수를 하든지 또 사업을 하겠죠. 그리고 벤처 기업들이 성장해서 M&A 되거나 그 다음에 나스닥에 올라가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스닥에 많은 투자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를 다 안 해요. 주식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죠? 주식 투기. 부동산 투자를 뭐라고 생각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투기한다고 생각하죠. 65세에 퇴직해가지고 얘가 집 한두 채 갖고 있는 게 뭐가 잘못이죠? 그걸 막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금융 시스템을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가진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려고 해요. 기업하는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하려고 해요. 그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교육부터. 그리고 기술이 사업화되는 시스템을.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우리나라 VC 투자 대표 발표를 제가 2001년부터 했어요. 김한주 회장님이
바이오 협회장인데 바이오 산업의 동향, 한국의 동향에 대해서 발표하면 제가 젊은 사람 나가서 발표하면 발표자 어디 계셨어요? 제가 발표자에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제가 성이 좋으시니까 혹시 대한항공 이세 뭐 이런 그만큼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이 그렇게 잘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부럽다. 대학 시스템도 그렇고 벤처 캐피탈 시스템도 그렇고 얘는 어떻게 금융이 이렇게 잘됐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 사기도 많고 이렇게 막 거품도 막 이런 얘기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모인 분들이 저한테 한국 사기는 말도 하지 마라. 한국은 사이즈가 메릴랜드만 하지 미국은 서부에서 한 5년 잘해서 사기치고 돈 들어가면 30년 전 얘기예요. 1980년대 찾을 수가 없다. 동부에서 10년 잘 사기치고 남부로 가면 괜히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중부로 갔다가 다시 서부 가면 25년이 지나서 완전히 펄스 미국이기 때문에 어디서 남부에서 성공한 사람이 왔다 그런데 40년 전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지나서 미국도 시스템을 갖췄는데 미국이 40년에 50년에 갖춘 시스템을 한국은 10년, 15년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제가 보기에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돈과 금융에 대한 교육 그리고 벤처 캐피탈 시스템을 조금 더 파인 튜닝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야죠. 우리나라 주식이 코리안 디스카운트 하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애들이 투자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미국 애들이 계속 투자하니까 그 부가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고 기업들은 그 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고 공격적으로 마음을 놓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의 그 펜션 펀드들이 저 큰 펀드들이 계속 투자하니까 계속 오르겠구나 생각하니까 해외의 모든 나라들의 펀드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요. 근데 한국은 지네 투자를 안 해. 국민연금 저렇게 1,400조까지 커졌어요. 우리나라가 1990년대만 해도 나라에 돈이 없었어요. IMF 터지니까 그걸 못 메꿔가지고 일본에다 빌고 캐나다에 빌고 호주에 빌고 미국에 빌어서 겨우 망할 나라를 살려놨어요. 금모으기 해서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금모으기도 사실은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근데 뭐가 됐죠? 세계가 깜짝 놀랐죠. 자기 폐물을 내놔. 그래서 뭘 하고 받아. 금모으기에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장 하나 받고 자기가 30년 동안 있었던 40년 동안 지니고 있던 폐물을 몇백만 원어치를 다 내는 걸 몇십만 명이 내는 건 전 세계에서 봤어요. 와, 한국 사람들 정말 무섭구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움 별로 안 됐는데 그 감성이 있는 거죠. 그 감성을 모아서 제도를 잘 만들어야겠죠. 지금 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지금 그 1,000조는 안 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380조, 400조 투자가 되죠. 그 중에 반 정도가 미국이 투자해요. 20년 전에는 미국이 한 60% 벤처 투자 중에 유럽이 30%, 아시아가 한 5, 6%, 그 나머지 아프리카 뭐 아니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시아가 유럽보다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게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 때문에 한국이 되게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그 최 대표님이 대부분 말씀을 그냥 말씀 다 하셨으니까 한 5, 6분 만에 끝낼 텐데요. 결국은 메가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로 바뀌는지, 우리나라 트렌드는 어떤지, 법 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사람들의 베이직 니즈는 어떤지,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이노베이션을 하는 게 좋을지, 기술적인 이노베이션, 비즈니스적인 이노베이션, 어떤 디스트리뷰션의 이노베이션, 그거를 잘 엮으면 그게 빅뱅이고 대박이라는 거죠. 그걸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비즈니스 모델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이노베이션의 핵심이고 전체 우리 책에서 얘기하려는 거는 거기에 금융까지 잘 같이 엮자. 근데 국민들이 모아둔 돈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주식에 좀 제대로 투자하자. 빌려주고 뭐 찔끔찔끔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싸게 못 사는 사람들 다 모여봐. 우리가 역세권에 싸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싸게 새도 사라.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매년 7, 8%씩 물가는 오르는데 그 국민은
가난한 국민은 계속 안정적으로 가난하게, 집을 안 사면 계속 안정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액 연봉 받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 제가 이런 것도 잘합니다. 제가 장문했던 회사들이에요. 바이오니아, 포럼생명과 윌동, 제넥슨, 아미코젠, 신풍, 크리스탈제너믹스, 크리스탈제너믹스 사회자들, 동부장도 최연소 사회자인데 신라젠더에서 도와줬었고, 제가 IR하는 제넥슨은 8개월 만에 1,100억에서 1조 4천억 갖고 지금 한 3조쯤 돼요. 그래서 혹시 회사에 IR과 전략들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창작자들은 제가 기술도 알고 마케팅도 알고 파이낸스도 알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 줄 아는데 이건 자료 없습니다. 해보니까 제가 다 경험했으니까 많은 CEO분들이 내가 다 보고받고 계속 30년 운영해서 알아 그러지만 저처럼 해픈투비 그 각각의 업무에 5년, 10년씩 일했던 사람 여러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만 하는 사람, 파이낸스만 아는 사람, 투자만 해본 사람. 근데 저는 다 해보니까 약간 언어가 다르고 입장이 달라요. 근데 이거 커뮤니케이션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제넥슨 같은 데는 커뮤니케이션을 조금만 잘했으면 1,100억인데 그해 1조 4천억 됐어요. 그 얘기는 그 앞에 IR 담당을 잘라야 돼요.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거 IR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대기하고 과장을 데리고 왔어요. IR 담당이요? 그냥 회계 담당이에요. 자기의 8분의 1을 잘라서 그냥 연락 오는 IR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됐겠어요? 상장사인데. 근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돈이 나오면 뭐하죠? 연구도 해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죠? 데이터 패키지를 설명해요. 그리고 제일 뒤에 재무장표 하나 붙여서 사업 계획서라고 생각해요. 그건 사업 계획서가 아니에요. 데이터 패키지일 뿐이에요. 사업 계획서는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데이터는 전체의 10%만 넣어야죠. 근데 연구자들은, 저도 연구자 출신이니까 벗어나기 어렵죠.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 우버 같은 거, 마운트터치, 이디야 같은 거, 같은 커피숍들이 있는데 다 망했는데 왜 이디야만 성공했냐? 좋은 품질. 지금 저희 신품제약 같은 경우에 연구를 안 하다가 연구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잘 만들고 거기에 주정박사처럼 천재 과학자가 들어가서 말라리아 치료제, 우리가 말라리아 치료제 A, B제가 알고 보니 또 코비드-19에 들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요즘은 ESG 경험이 많죠. LNF, 홀푸드 이런 것들의 차별성. 우리가 어떤 거에 차별화를 줄 것인가. 그리고 암호화폐, 그리고 핀테크 여기서 강의 많이 했죠. 10년 전에 강의했을 때 핀테크가 되긴 할 텐데 저게 다 될까? 그런데 어느 순간 되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기업가치 100억에 있었던 두나무에 누가 그래요? 이번에 두나무 가가지고 엔지니어링 뭐 합니다 그랬더니 잘 모르신 아버지가 실컷 서울대 공대에 가서 좋아했더니 무슨 조경회사에 들어가서 엔진만 좀 이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 연봉이 신입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3억 6천이면 거기에 지금 창투에 두 가지가 있어요. IT 분야의 두나무, 바이오 분야의 SD에 투자한 회사는 대박이 났고 안 투자한 회사는 그 수익성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면 두나무가 기업가치 100억이었는데 지금 10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제가 했었던 우리 기술 투자. 그래서 상장하면 20조 내지 30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안은 더 이상 다른 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했던 27년 동안 벌었던 것보다 이제 저걸로 회수하는 게 10배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창수 비즈니스도 그렇게 계속 매년 40개, 50개씩 했는데 27년 하는 것보다 저 한 개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제 후배들이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이 분야가 혹시 뜰지 몰라서, 혹시 뜨면 나중에 혼날까봐
암호화폐 거래하는데 그냥 1, 2억씩 넣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가치에 1억 투자했겠죠. 그래서 아니 투자한다면 좀 많이 하죠. 아니 어리 스테이지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1억씩 뿌리는 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인터베스트하고 여기하고 여기 투자하고 몇 개에서. 근데 그러면 그 인터베스트는 대박이네요. 인터베스트는 IT로 여기 투자하고 그 다음에 SD하고 SD 자회사까지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 이태용 사장님은 정말 대박이 나죠. 신뢰성 있는 거래, 건강과 바이오 쪽이니까 조금만 설명드리면 시젠이 처음에 DSO 기술이라는 유전자 조금 바꿔가지고 한 튜브에서 성병 치료제나 뭐 어떤 치료제 한 8가지까지 할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3-4가지밖에 못했는데 그 기술이 대단할 건가? 제가 2005년도에 여기 선거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사람들 모아놓고 제 상투 후배들 모아놓고 발표했어요. 몇 명이 투자한다고 했을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무도 투자 안 했어요. 저 기술이 잘 모르겠고, 저 대표님이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뭐, 좋은 데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설명도 잘 못하시고, 정부 과정도 못하고, 아무도 투자 안 했어요. 누가 투자했죠? 그 삼촌이, 그 회장님이 애니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회장님이 삼성전자의 스타벅스를 좀 팔아서 대줬어요. 56억 대줬어요. 삼촌은 아무도 투자 안 해요. 그리고 삼성 진단마가석과 과장님 8명 의사들이 5천만 원 1억씩 투자해서 그 돈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 나오셨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해안이 있어서 50몇 억이나 투자했어요. 조카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형이 돌아가시고 얘들 보살피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대 교수로 돌아가라고 이 돈이나 써보고 안 된 다시 돌아가고 투자했는데 그게 대박 난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삼성전자 출신에 그렇게 사업 잘하시던 부사장님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이 자식이 왜 잘 교수하다가 나와가지고 헛짓하고 있지? 이거 정도만 쓰고 들어가. 벤처는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에 목숨 걸면 투자자로서는 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벤처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그 하나하나 하는 사람은 엔터프리너십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해보는 거고. 그래서 대박이 나는. 그래서 한미약품하고 유한양행 전혀 다른 방법이었어요. 한미약품은 목숨 걸고 5천억에 마이너스 1,000억씩 내면서 매년 1,000억씩 투자했어요. 그래서 8년쯤 됐을 때 돌아가신 임 회장님이 이렇게 원로들이 앉아가지고 임 회장 이제 그만해. 이제 우리나라는 신약 안 돼. 했는데 몇 년을 더해서 2015년 말에 기술 이전을 5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발표가 좀 떴지만 2015년 말에 5조를 딱 깨니까 유한양이 사실은 그 해에 1조 매출에 1,000억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조 넘겼다고 호텔 잡아서 12월 28일 날 행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언제 했나 보세요. 2015년 11월 말에 이걸 터뜨렸어요. 그래서 행사 취소, 특진 취소, 유한양이 완전히. 그래서 제가 그때 자문했는데 유한양이 기가 막히게 이정희 대표님이 전략을 바꾸자. 우리는 연구 능력이 안 되니까 돈은 많으니까 외부에서 잘하는 벤처들에 투자하자. 그래서 보세요. 2016년부터 했어요. 16, 17, 18, 3년 4년 만에 기술 이전 1조 5천억짜리, 9천억짜리, 1조짜리 지금 3개를 했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SK이노베이션도 SK그룹도 잘하고 있고요. 삼성도 잘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가끔씩 옛날에 대형 제약사들한테 가서 분명히 앞으로 2000년 초반 얘기예요. 동아한미유한독자 대응 조문단 제일 이 순서로 있을 거기에 전부 다 가서 제가 초청받아서 이렇게 임원들 모아놓고 발표한 다음에 크리스탈제닉스, 바이로메드, 툴젠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회사가 여러분 동아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밑동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연구소장님이 이 사람은 우리 연구원이 350명이고 크리스탈이 15명인데 어떻게 볼 수 있어? 크리스탈은 목숨 걸고 하고 15명이 한 프로젝트예요. 동아제약의 350명은 280명이 제네릭하고 있고 70명 중에 40명이 생산하고 있고 30명 남은 사람이 10개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결국 한 신약을 3명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땡치면 퇴근해야 돼요. 벤처는 자기가 LG를 버리고 나왔으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목숨 걸고 하죠. 15명이 한 프로젝트. 나중에 보니까 프로젝트당 인원은 어디가 많아? 근데 회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왜? 회장님은 그냥 보고만 받고 사인만 했습니다. 연구소장은 사실을 얘기하기 어렵죠. 자기는 어쨌든 10분 남았다고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벤처 투자를 하셔라. 누가 제일 열심히 했냐면 동아가 열심히 했어요. 유한양이 제가 가서 강의하면 정말로 친절하게 하시고 저한테 강좌료를 제일 많이 줬어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정말 이노베이션 성실하게 안 한대요, 유한양이. 왜 그렇죠? 유한양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의사결정 괜히 저걸 해서. 근데 동아는 연구를 좀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뭘 하자. 누가 제일 투자 잘했죠? 녹십자. 녹십자는 마크로젠의 서정진 아닙니다. 서정선 회장님이 서울대 생화학 교수로 마크로젠을 만들었어요. 쥐노를 뭐 하겠다고. 근데 마침 그해 트랜스제닉 마이스 유전자 변형 쥐, 실험용 쥐를 13마리 팔았어요. 한 마리에 500만 원씩 6,500만 원. 매출액 6,500만 원에 그해 상장을 시켰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빨리 뭔가 바이오 띄우려고. 99년 2000년 넘어가면서 상장시켰는데 그때 벤처 붐이었습니다. IT가 아까 다루이에서 헤로이가 막 1조씩 가니까 얘도 덩달아서 5천억이 갔어요. 그래서 녹십자가 그걸 팔고 얻은 돈이 500억이에요. 상하제약 300억에 사고 남은 돈으로 참수를 만들었어요. 참수를 만들면 그 당시 버블은 그해 50%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계속 불러가지고 야 너네는 어떻게 2달 만에 검토해서 투자해. 그 전까지만 해도 5천만 원 1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5억 10억 투자했어요. 녹십자가 투자는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녹십자 그룹이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회사마다 하는데 이런 벤처 하나가 2002년도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는 벤처 하나가 커져서 5, 60조, 지금 60조쯤 되나요? 나머지 그때 이미 2018년이면 신약 때문에 기업들 5천억, 7천억짜리였던 한미가 15조가 되고 유한양이 뭐 4, 5조 되고 녹십자 그룹이 한 7조 되고 막 이렇게 컸는데도 다 합쳐도 40조밖에 안 했어요. 이런 일이 단 2003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2018년 15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앞으로 2030년, 2040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미리 준비하고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우리는 IT 하고 있어, 우리는 제조업하고 있어, 우리는 유통하고 있어. 근데 어떻게 다른 걸 어떻게 알아? 방법이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이 펀드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10억, 20억 넣으세요. 돈 날리면 어떻게? 벤처 캐피탈 여러분 보셨어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때문에 날리기 어려워요. 벤처는 그 전에 트랙 레코드가 너무 망가지지 않으면 지금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해보면 날리기가 더 어려워요. 얼마나 깐깐하게 검토해서 하는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금융업이 불안하면 그런 데다가 10억, 20억을 넣고 혹시 날려도 10% 이상 안 날려요. 20억 넣는데 6, 7년 동안 2억 날리면 나와 우리 임직원들이 거기서 자료 받아가면서 공부하고 정보 얻는 게 훨씬 커요.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제약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동구바이오텍의 형님 조영준 부회장님이 그걸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도 만들고 회사도 성장시키고 바이오벤처 투자해서 본업으로 버는 돈보다 지금 투자해서 더 많이 벌어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말 이러는데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봅니다. 본업이 작은데 갑자기 신약을 확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벤처 투자 잘해줬어요. 끝내겠습니다. 종근당도 잘했고요. 동구바이오제약, 건강관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와 기본 욕구를 잘 엮어서 이노베이션을 넣어서 비즈니스 모델을 엮어내면 어떻게 되죠? 대박이 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쪽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BTS 같은 경우도 제 친구가 창수가 투자했는데 나중에 비하인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이 일어나서 제품의 질과 서비스가 좋아지고 고용 창출되고 국민 삶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정부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가진 많은 국민연금, 퇴직연금들을 여기에 투자하면 그게 더욱 선순환이 되겠죠. 혁신 자본주의. 자본주의를 혁신해야 됩니다. 그냥 올드 스타일이 아니라 혁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정부는 대규모 R&D에 지금 잘하고 있죠. 20몇 조를 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다 말씀하신 GDP의 4% 세계 1위죠. 그리고 국민, 기업, 정부를 연계해서 삼위일체 형성해야 되고 연기금과 이런 것들이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되고 기업은 정말 혁신 기업이 돼야 되고 글로벌 경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연봉을 높게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연봉을 높이려면 혁신 기업이 돼야 돼요. 그냥 기업을 안 하려면 그냥 가만히 스테이하면 저절로 죽게 되겠죠. 국민들은 집이나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데 집과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돈을 벌거든요. 미국 사람들 얘기 들으면 7, 8%가 계속 자기 돈 중에 주식에 들어가요. 그래서 주식에서 매년 5%에서 7%씩 자산이 증가하고 거기서 디비던드를 또 3, 4%씩 받아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 그걸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런 시스템이 좀 되길 바라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2000년, 7년, 8년 지금 김상경 그때 차관이 아니 조선철강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약 3억 원 된다고 막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써서 지금 되게 치열했는데 그분이 지금 4차 산업과 바이오를 우리가 먹고 살려야 되는데 왜 제가 이걸 찾았냐면 조선철강 자동차 반도체 가전도 40년, 50년 전에는 우리 세계 꼴찌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면 40년, 50년 만에 다 세계 1위였어요. 노조가 너무 강한 자동차만 아직 세계 5위지만 웬만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40년, 50년 하면 1위 합니다. 신약 지금 한 25년 했으니까 한 20년 더 하면 세계 1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라도 우리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 세계 수준에 오를 수 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승수 총리님 만나서 저 책 쓰면서 이제 갖다 드렸더니 한 총리님이 내가 김영삼 정부 때 벤처 캐피탈 시스템 만들었는데 자네같이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규제를 완화시키고 더 확장할 거. 내가 이렇게 클 줄 몰랐네. 미국 시스템 공부해서 한국에 하면서 너무 사기가 많을까 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걸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더 윤리 수준이 되게 높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혁신 기업을 잘 만드셔서 모두가 잘하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혁신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우리 최창규 대표님과 조영국 브리티시인가요? 조영국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혁신 기업이 되셔서 혁신 기업의 그 사례 발표를 하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제가 염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딱 한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네. 오라고합니다. 저 재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와서 정신수라고 하고요. 지금 저는 이제 기업 지원센터에서 이제 대표를 있는데 요즘에 TV에 그 쌍용차 인수관계로 에디스 모터스가 테슬라를 능가하는 회사를 만들겠다 이제 강영권 회장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데 인수 자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TV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혁신 담당이시고 전문가시니까 어떤? 이제 그 쌍용의 자동차 산업을 우리나라가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이 GM이 1987년에 망했죠. 부도가 2007년에 부도가 났습니다. 금융위기 때. 그걸 미국에서는 탈프라고 해가지고 그때 청산할 때 한 150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천으로 계산해서 150조를 탕감해줘요. 은행 빚을. 그때 한 1000% 됐었어요.
GM이 부채 비율이 한 1000% 되는 걸 한 150 빌리언 탕감해주고 정부가 한 50 빌리언, 그죠? 이렇게 모아서 50 빌리언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뉴 GM을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는 뉴 GM입니다. 노조에 그동안 엄청나게 나가던 그런 그 건강보험, 복지 혜택을 싹 줄여서 리네고시에이션 합니다. 뉴 GM에서. 그래서 하이어를 할 때 다시 다 그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던 분들, 연금 받아가시는 분들, 그 건강보험 받아가시는 분들 다 재협상해서 다 그 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뉴지엠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했습니다.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못하냐? 우리나라 정부가 약간 혁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까도 잠깐 얘기해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자동차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현대기아 합쳐서 80% 이상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를 그냥 국민들이 가만 놔둔다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기업은 모노폴리가 되면 요즘은 소비자가 그렇게 피해 안 봐요. 소비자는 그냥 현대차 비싸면 BMW 사고 벤츠 사고 그 다음에 싼 차 들어온 르노 사면 됩니다. 외국차 사면 돼요. 지금 거 사고. 근데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혹사다녀요. 그러니까 그 노조가 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협상을 안 하면 협상을 너무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얼터너티브가 없잖아요. 현대에서 그만두면 어디 가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갈 데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조가 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하게 기업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요즘 기회가 좋죠. 전기차라는 거. 포드도 지금 전기차 디비전을 분리하려고 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왜냐면 평가를 그냥 내연기관 차 갖고 있으면은 뭐 40조, 50조밖에 평가를 안 해줘요. 근데 테슬라 1000조를 평가를 해줘요. 자기네보다 더 못 팔고 수익도 더 늘려내고 전기차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는 1000조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생각이 있다면 그 정도의 혁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도로 기간 산업은 자동차 같이 기간 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200조라는 돈을 투입해야 회사 하나가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를 개인 보러 너 돈 있지, 너 돈 있지, 돈 있지 해가지고 200조 투입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자꾸 개인 그 기업가한테 전가하려고 하는 책임 회피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 회피다. 근데 그런 정부가 실질적으로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고 미국과 같이 뉴 GM을 만들든 테슬라 같은 회사를 만들어서 몇십 조를 내주든 방향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한테 그걸 하라 그러면 할 수 있는 회사는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정부의 크다란 문제는 뭐냐면 야 너 가가지고 훌륭한 셀엔진 회사에서 만들어 미국 암젠 100 빌리언 100 빌리언 회사 가치가 100조에. 근데 우리나라로 셀엔진 회사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30억 투자해주고 50억 투자해주고 끼케야 뭐 몇백억 투자해주고 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평가가 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런 혁신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부족하다. 근데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정부가 탈프라고 해요. 트러블 에셋 리스트럭션 펀드가 그래요. 플래닝이라고. 탈프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거. 미국에서는 그런 자금을 모아서 그때 골드만삭스 회장이 정부에 들어가서 재무장관 하면서 그런 탈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금융위기 때 회사를 하나하나 구제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은행들 다 많이 구제해줘.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유명한 AIG, 아메리칸 인슈런스 그룹 다 그 정부가 구해냅니다. 왜냐면 그건 기간 산업이거든요. 꼭 국민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우선은 1차적으로 그 정도의 기간 산업은 우리가 이제 크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경유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책에서 우선 약간은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해주고 그거를 차근차근 우리나라 아까 말한 국민연금이나 이제 퇴직연금 하지만 올해 1,300조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자금들이 펀드로 들어가서 그런 펀드들이 나중에 한 5년, 6년 지나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5, 6년 지나서 민영화해서 펀드들이 인수해서 전문 경영인 체계로 가서 민영화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우선 현대기아가 80%의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선 잘못됐다. 그런데 소비자를 위해서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소비자보다 더 큰 이슈는 거기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켰다.
그럼 노조는 당연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멘토로 우리 이영기 교수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영기 교수님 멘토 끝나시면 이영모 원장님 나오셔서 새로 오신 분 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에 제가 우연히 보는 글이 구일신 하려면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는 일신 우일신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도 일신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끊임없는 자극이 저를 정지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자꾸 자극을 줍니다. 이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거대한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이라는 건 그 참여자들이 공급자, 그 다음에 고객,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그 유통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되고 변화의 트렌드를 봐야 되고 그 변화를 리액티브하게 뒤쫓아가는 게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선도해서 그 흐름을 보고 물이 흘러가는 곳 밑에 가서 그물을 치고 기다려야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새벽같이 오신 분들 저도 같이 있다는 게 참 저도 개인적으로 큰 기쁨입니다. 오늘 귀한 그 가르침을 또 깨달았고 이거를 생활해서 저는 이제 베트남에서 공유 오피스 하면서 한국에서 투자 오시는 분들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데 코로나로 2년 쉬었더니 녹이 조금 슬었어요. 오늘 다시 녹을 베끼고 일신하는 마음으로 또 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소개를 또 못 드렸는데요. 그 벨라한 갤러리에 벨라한 사장님